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사업부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5년 동안 상생과 인재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손유정 기자.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먼저 노조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사측과 노조는 투표 결과 공개 직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 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노사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파업 사태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손효정 기자, 사측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죠. 네, 삼성전자 사장단은 조금 전 별도 메시지를 내고 협상 절차가 끝난 데에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상생과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5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금은 삼성전자의 중소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네, 송 기자, 이번 합의에서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였습니다. 합의한 내용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 예측으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의 모든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요.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목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니라 가전과 모바일 같은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급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같이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마다 엇갈리면서 합의안에 대한 찬반 비율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사업부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습니다. 전삼노 조합원들의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앞서 공동 교섭단을 탈퇴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8,900여 표, 찬성은 47표에 불과했습니다. 네, 특히 동행노조는 직접 법적 대응에서도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서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조합원들이 이 성과급 페널티 조항에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진도 잇따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경영진이 직접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DX 부문장을 맡은 노태문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X 부문이 처한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된 반도체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역시 사내 게시판에 입장을 냈습니다. 평균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적지 않은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각 사업부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같은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성과급 합의는 위법하다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건 위법한 배당이자 자본 유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명단을 열람해 주주권 행사에 협조하는 서한을 직접 발송할 방침입니다. 성과급 배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점은 동행노조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 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 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 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 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 과정에 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서며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의 자율교섭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형식이 있고 실질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 것인지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중요한 선도 모델로서 문을 열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하루가 넘었지만 본격 복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현장 안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거죠. 네, 사고가 난 곳은 경의중앙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창판이 떨어진 곳에는 차도 단면이 보이고 구조물 잔해는 아직 철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철근도 부러진 채 모습을 드러냈고 붕괴되지 않은 구조물은 기울어져 위험해 보입니다.
일대 일부 도로와 출입이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 등 수십 명의 관계자가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찍거나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복구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서울시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자들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에 모여 합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가 철거 관련 후속 작업이 가능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철도 운행에 불편이 크다 보니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전차선이나 궤도 복구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가능한 주중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전체 열차의 80% 정도, 이중 고속선인 KTX는 66%가량만 운행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새벽 4시간가량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이미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했고 국토부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상징후로 인한 안전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철거공사는 90% 가까이 진행돼 마무리까지 6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사고로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27일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수서동 한 노상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작업자 2명은 자력 대피했으며 6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에 인력 12명과 장비 3대를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포함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공사는 강남구청 발주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LG전자 마곡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LG전자 마곡 사업장 W5동 건물입니다. 범행은 이곳 건물 내부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했는데 서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배치돼 있던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해 오전 11시 50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서울 강서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